중요한 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당뇨의 트렌드는 심플리파이가 한다는 거. 이게 그냥 이 트라젠타 듀오 때문에 심플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심플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당뇨 환자가 뭐 16% 정도 되고 유병률만 해서 570만 명 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뇨병이 있게 되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1.5배 정도 높아집니다. 이건 이제 심혈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 당뇨가 있으면 더 높아지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원인의 사망률도 한 1.6배 정도 높아져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당뇨 환자들 봤더니요, 그 당화 속수가 7% 미만으로 조절되는 게 50%밖에 안 되는데 당뇨 환자 50%가 아직은 조절되지 않고 6.5로 따지게 되면 25%에 4분의 1만 조절되니까 조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 약제가 많습니다. 메포민, SU, TGD, DP4, SGLT2, 경구용 약제, AGI까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 잘 안 쓰는 약들입니다. GLP-1까지 하는데 이건 경구용이 곧 향후에 나온대요. 이게 경구용이 나오게 되면 이게 완전히 히트를 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노보가 정말 지금 한번 저기 당뇨에서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회사 노보노티스크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 경구용 약제까지 나오게 되면 하나의 또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주사제 대신. 근데 저희들 가장 많이 쓰는 게 메포민, SU, TG들은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DPP4, SJ2까지 쓰고 주사제 찍고 이것도 별로 안 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가지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 1차 클리닉에서는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약제의 그 효과 효능을 보게 되면 메포민은 사실은 다 보게 되면 그렇게 뚜렷한 이펙트를 못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DP4도 보게 되면 뚜렷한 이펙트가 없어요. 다 뉴트럴합니다. 메포민도 그렇고 딱 좋은 것은 GLP-1하고 SL2나 ASCVD, CKD, 그 다음에 이 그 저혈당 발현,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지방 관리 효과 있는 딱 2가지예요. GLP하고 SGLT가. 그래서 SL2 있는데 이 우리가 가장 기존에 많이 썼던 메포민과 DPP는 사실 혈당만 떨어뜨리지 크게 그 합병증 예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솔직히 조금은 의문시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SGLT2하고 GLP-1하고 DP4 이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해봤더니 뭐 메이스, MI, 스트로크, CVD에서 토탈에서 하트페라스펜 내나왔고 전체가 다 SGLT가 다 최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GLP-1이 거기에 좀 동등하게 작용을 하지만 그래도 보시게 되면 하트 페일리어 내나오고 GLP보다는 훨씬 SGLT가 우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그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약제가 SGLT하고 GLP죠. 그리고 심장보호는 SGLT 쪽이 딱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GLT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사실 트라디오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래도 엠파에 집중해서 엠파하고 에스브리트 쪽으로 복합적 쪽으로 사실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GLT는 당뇨뿐 아니라 CK, 하트페일까지 거의 뭐 4분의 1 정도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아웃컴을 개선시키니까 이게 뭐 3가지를 있지 않습니까? 다 개선시키고. 근데 메포민과 DPP는 딱 좋은 게 혈당을 좀 떨어뜨리고 저혈당 위험이 낮고 체중 변화에 뉴트럴하다. 안전성만 딱 2가지가 있다는 이유에는 장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제를 초기부터 그냥 컨비네이션 하자. 옛날처럼 혈압약도 요즘 다 초기에 컨비네이션 하잖아. 트리플 컨비네이션 나오죠. 로우도스 트리플 컨비네이션. 회사에서 그때 그 트라이엄프 스터디에서 보게 되면 그 미카르디스 탄미사탄에다가 그 다음에 암로디핀 2.5, 그 다음에 크로살리돈 6.25가 해가지고 로우도스 트리플 해가지고 효과가 됐잖아요.
그 약재를 아직 내놓은 회사가 없는데 한미에서 곧 나온다고 했잖아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컨비네이션 하자는 게 당뇨약도 이제는 향후에 곧 제 생각은 지금은 하나 두 가지를 쓰잖아요. 그게 앞으로 노후 도수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쓰자는 쪽으로 아마 트렌드가 바뀔 거예요. 그래야지 보다 더 강력하게 떨어뜨리고 당뇨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합병증을 예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초점이 당뇨약제가 이게 카디오바스쿨 레날 베지필 감염 약제를 쓰자라고 아예 딱 AD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메포민 다음에 약제를 다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메포민 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가이드라인에서. 그리고 그냥 ASCVD가 있거나 하트페가 쉽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SGLT나 GLP-1를 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고위험인들 있죠. 당뇨가 있는데 리스크 팩터가 2개 있습니다. 고혈압, 디스리피데마있든지, 그 다음에 오베시티가 있든지, 알부민이라 있게 되면 일어난다고 70~80%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당뇨 환자 70~80%는 처음부터 그냥 다 SGLT를 쓰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SGLT가 먼저 들어갑니다. D4가 먼저가 아니에요. 메포민도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빠져버립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ESC에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메포민이 없잖아요. 보십시오. 다 초기 SGLT하고 GLP-1을 쓰고 조절 안 되면 이제 메포민, DPP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바뀌어가고 있죠. 가이드라인. 단지 지금 보험만 메포민 쓰고 복합제 쓰고 그러지 이미 가이드라인은 SGLT가 퍼스트라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메포민 쓰고 조절 안 되면 다른 약제 쓰고 조절 안 되면 쓰고 조절 안 되면 인슐린 쓰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심플하게 하자. 누가 이게 논문에 썼어요. 심플 어프로치 하자. 아주 간단합니다. S는 SGLT 이미터로 이니셜 컨비네이션 해갖고 멀티플 리스크 리덕션을 하자는 쪽에 이 심플 어프로치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당뇨 치료가 아주 간단하지 있고 어려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머릿속에 개념을 닦는 게 뭐라면 처음에 있죠. 바로 있죠. 메포민에다가 이게 당뇨의 다이아베티스 머디파잉 드럭이 SGLT2하고 GLP를 써라. 근데 주사제는 사실은 쓰기 힘드니까 이 두 가지 SGLT 메포민을 쓰는 쪽 사실은 아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엠파, 자디앙하고 그 다음에 자디앙 듀오 쪽으로 먼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먼저입니다. 사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그 두 가지가 끌고 나갈 거예요. 시장은 다 그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당뇨 모르는 사람도 당뇨가 오겠는데 7% 미만이면 자디앙 쓰고 7.5% 이상이면 자디앙 듀오를 써주는 거예요. 보험에서도 요즘에는 그냥 자디앙 쓰고 나서 있잖아요. 1차로 그냥 7% 미만 7.5% 미만이라도 그냥 메포민 위장장애 그냥 코멘트만 달아놓으면 상관없어요. SGLT 그냥 먼저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절 안 되게 되면 여기다 복합제 에스크루트가 있잖아요. 에스크루트를 메포민 컨비네이션 쓰고 아니면 자디앙에다가 트라듀오가 나죠. 트라듀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디앙 듀오에다 트라듀오를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매치는 그러니까 자디앙 듀오가 있죠. 그러면 부족하다. 메포민이 부족하고 당이 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에스크루트와 메포민을 쓰게 되면 이게 메포민은 이제 따로 해갖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에스크루트 쓰게 메포민을 500을 BID 쓰면 750 BID 하고 조금 더 높여줍니다. 1000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쓸 수 있는 게 자디앙 듀오 12.5에다가 750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트라듀오 5에 1000짜리를 하나 아침에 썼으면 크기가 크다면 저녁에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두 가지 한꺼번에 넣어줘도 돼요. 그렇게 복합해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쓰면 된다는 거죠. 예? 자디앙 듀오, 그 다음에 에스그리토, 트라듀오 갖고 믹스해서 있지 않습니까?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조절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3제에다가 4제 있죠. 비급여로. 에스설폰유래요.
그리메프라도 써버리는 겁니다. 100대 100으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인슈런스 써야 돼요. 빼고 뭘 빼든지 빼고 있지 않습니까? DPP를 빼든지 SU를 빼고 나서 쓰는 게 지금 최근에 향의 그 마케팅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처음부터 이제 가야 된다 이야기. 그래서 이제 트라도가 나왔잖아요. 트라도를 DPP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인크레틴이 나오고 이 GLP-1 나오고 이게 췌장의 베타스를 적용해서 인슐린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알파사이사로 해서 글루카곤을 떨어뜨려서 그 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당 생성을 막아주는 거가 있죠. 그래서 그 분해되는 게 이 DP4에서 이 GLP가 분해되는 이걸 억제를 시켜서 이 GLP-1이 더 훨씬 더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DPP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재미까지 나왔잖아요. 2, 6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DPP 셀렉티비티가 그래도 리나가 높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거의 만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알로그리틴하고 셀렉티비티는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GLP-1를 올려주는 효과도 2배에서 3배. 다른 시타보다는 좀 더 위에 있죠. 그리고 하프라이프가 이게 130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롱 하프라이프를 갖습니다. 하루 한 번만 써도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빌다는 2~3시간입니다. 싹싹 2.5시간. 시타만 유일하게 8시간에서 16시간. 재미가 이쪽에서 사실 니나하고 경쟁자는 재미글러죠. 재미글러입니다. 재미가 사실은 지금 현재 니나하고의 가장 큰 경쟁자예요. 그래서 니나글리틴이 있고 니나글리틴이 헤모글로빈 떨어뜨리는 효과는 보게 되면 이제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0.7 정도 거의 유사해요. 헤모글로빈 똑같은 DPP 종류마다 이렇게 하지만 거의 독토리 키재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도 거의 유사하게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키드니의 펑션에 따라서 틀려질 줄 알았는데 똑같이 0.7. 레날 펑션, 나이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보면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심장 쪽으로 거의 60% 넘게 가요.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애들이 듀얼로 가는 게 이 재미하고 테넬리하고 에보블리틴 쪽이에요. 요것만 사실은 그 신장에 관계없이 재미글로 그 다음에 뭐죠? 테넬리아 쪽 그 다음에 이게 또 슈가는 이쪽만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 근데 그보다 더 안정적인 게 이런 5%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라고 50 미만이게 되면 이게 리나는 그대로 쓰고 재미도 그대로 씁니다. 시타는 보게 되면 30 미만 25까지 떨어뜨려요. 굉장히 복잡해요. 50까지. 이게 50이 참 애매한 수치거든요. 스테이지 3가 59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복합제가 시다피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신단계를 떨어지게 되면 저건 다 넣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조금 신장 기능에서는 리나가 재미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신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신장 기능 나빠지면 당연히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그 알부민 유래하고 사구체 여과알이 2개가 동시에 나쁘게 되면은 암 환자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신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당뇨는 당연히 신장 기능을 나빠지게끔 하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당연히 카디오바스쿨 디지즈가 나빠져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있지 않습니까? 인터랙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능이 나빠지면
저혈당의 발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CKD에서 아직 뚜렷하게 치료제가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엠파. 그 다음에 요즘에 나와 있는 뭐 케넨디아라고 나와 있는 약제.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는 약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리나만이 이 알부민 유라를 감소시켜주는 거가 이게 시타하고 싹사도 일부 있다가 좀 더 강력하게 보여줬던 게 리나 같죠. 그래서 세프티, CKD에서 봤더니 모든 신장이 나쁘건 좋건 간에 이게 지금 추석하는 환자까지 보게 되면 헤모글로빈 거의 0.7에서 1%까지 균일하게 떨어뜨려주고 신장 보호 효과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음을 입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스터디 아시잖아요. 카로리나 스터디하고 카멜라 스터디. 여기 카멜라 스터디는 보게 되면 대부분 신경이 나쁜 환자가 74%.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고위험군이었죠. 훨씬 더. 그래서 카로리나 스터디는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 글리메피라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저게 사실은 카드바스쿨 아웃컴이 조금 좋았다고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카로리나 스터디였어요. 회사들은 카로리나 스터디는 솔직히 말해서 말 안 하고 카멜리나 스터디가 사실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셔요. 이게 오히려. 근데 카멜리나 스터디는 별로 또 홍보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고위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CKD 쪽에 있는 환자들이 거의 뭐 70~80%가 74%죠. 4% CKD 환자 있어요. 아웃컴은 뭐 사망률이 아웃컴이 별로 생각보다는 통계학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나 바스쿠라 컴포지트 아웃컴과 알부민리아의 진행은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어요. 이걸 입증하는 스터디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싹사글립틴. 싹사글립틴만이 유일하게 DP4 중에서 대규모 스터디에서 이걸 입증하는 스터디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싹사글립틴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카멜라 스터디만 그래서 큰 스터디로 확실하게 딱 입증한 것은 카멜라 스터디가 사실은 유일하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알부민이나 리스크를 프로포션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알부민 크레치뉴시아 이게 증가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리그레션도 막아주는 효과를 보여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카디오바스쿨 아웃컴 트라이얼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이 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쪽입니다. 내나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 하이 내나 리스크를 갖고 있던 스터디는 카멜리나가 사실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트라젠타를 홍보할 때는 카롤리나는 생각은 놔두고 카멜리나 쪽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말씀드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고위험을 갖고 있던 스터디였고 비록 아웃컴 자체를 개선시키지 못했어요. 사실 CKD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아웃컴 자체는 근데 안전성은 봤다는 거죠. 하트 페일러라든지 키드니 아웃컴 알부민이나 프로그레션만 유일하게 효과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14% 개선시켰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었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은 이런 환자의 CV 리스크가 있는 하트페일러가 있는 환자에 써도 안전하다는 것은 보여줬고 신장 쪽은 오히려 신기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을 보였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리나글리틴이 딱 이게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DP4 중에서 유일하게 심장에서 세프티하고 효과를 CKD 환자에서 입증한 대규모 스터디 입증한 것은 리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엠파하고 같이 컨비네이션했던 S그리프가 그만큼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DP4 클래스 중에서 하이 CV 리스크, 하트 페일리어, 하이 키드니 리스크까지 다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입증한 약은 딱 리나글리틴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이지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신장 기능 관계없이 디지즈 듀레이션, BMI, 히비 리스크, 백그라운드, 당뇨 세라피에 관계없이 모든 조건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DP4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이 카멜리나 스터디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트라지오를 했더니 그 메포민 섞게 되면 당연히 당뇨, 특히 아시아군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이게 복합제를 썼더니 이렇게 효과적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 세이프티 쪽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어떤 회사는 지금 2.5에 얘가 지금 재미가 2.5에 1000이 나왔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가 쓰게 되면 효과는 2.5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어요. 신장 기능하고 간 기능 이런 쪽에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5에 1000을 내놓으시면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저용량 내놓으면 5에 한 850이나 크기를 좀 줄여갖고 5에 750 내는다 이렇게를 할 수는 있죠. 근데 2.5까지 할 필요는 제 생각에 전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프라이프가 113시간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쪼개갖고 이렇게 두 개로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더 메포민을 더 하고 싶었다면 메포민 하나 있죠. 요 안에 메포민 하나 있어서 그냥 거기다가 차례해서 750짜리 그냥 하나 더 애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고요. 엑살 제형이 훨씬 더 위장 장애는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 만족도도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서방령이 석방령보다는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듀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할 때 있죠. SZF 특히 자디앙이나 자디앙 듀오를 먼저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절이 안 되게 되고 이게 못 쓰는 환자들이 있어요. 부작용에서 못 쓰는 환자들은 당연히 트라젠타 트라듀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에스그리토에다가 메토미스든 자디앙에다 트라듀오를 쓰든 자디앙 주 트라듀오를 쓰든 이렇게 나가고 세 가지 써서 안 되게 되면 SU 커뮤니케이션 심플하게 처음부터 가시는 게 맞다.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이 이 트라젠타인데 트라젠타에서 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요 메시지 하나로 사실은 트라젠타 의미를 전체를 다 주서 신장 기능에 관계없고 특히 간 기능에 관계없이 조건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BMI 관계없이 디지즈레이션 백그라운드 세라피 관계없이 모든 조건이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트라젠타는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없고 그냥 효과적이다라는 요 메시지 하나가 사실 트라젠타하고 트라젠타 듀오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별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조금 더 회사에서는 강조를 하시고 특히 카멜리나에서 보여줬던 내날 그 프로텍션 효과가 유일하게 그래도 이제 입증되어 있는 그러한 DP4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제 생각은 트라디오가 조금 더 그리고 오히려 에스그리토가 조금 더 빛을 발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생각해볼 그런 강의 준비하면서 내나 프로텍션 쪽에 훨씬 더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에스그리토가 같이 썼을 때 복합했었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케팅 하실 때 제 생각은 좀 그런 쪽 아까 말한 이런 거에다가 하나 카멜리나에서 나왔던 내나 프로텍션 쪽을 하나를 더 붙여서 마케팅 하시면 제 생각은 좀 더 선생님한테 어필을 그냥 써주라고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직접적으로 브로셔가 붙은 자리가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